오늘도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권에서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코스피 5천 시대를 호언했던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간 탓인지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산업부 윤수영 기자와 함께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정청래 대표가 관련해서 양도세와 관련해서 함구령을 내린 부분,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주식 양도세 기준을 둘러싸고 당내 의원들끼리 이견이 크게 분출을 하니까 이 새로운 당대표, 이 정청래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나서서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비공개 토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정혜 신임 정책위 의장에게 뭐 A안, B안 작성해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조용히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이에 다른 안을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양현 변호사님, 50억 원으로 복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 중간에 뭐 20억이라든지 30억이라는 절충안을 갖고 오게 되면 그것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그런 절충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20억, 30억이면은 이 50억보다 이게 민심을 달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고 네. 세수 진작 효과도 없을 것이고 그게 가장 안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지금 반대 여론이 정말 아직까지도 부글부글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해서 국민청원에서 이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지금 13만 명이라고 그래요. 많이 올라갔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시겠지만 5만이 넘으면 이제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서 정식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개딸보다 무서운 게 개미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뭐 조선일보에서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고 정말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지금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사실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더 본인이 나서 공격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는 사람인데 이거는 함구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조심스러운 거죠. 이거를 갖다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이 안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개인 투자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축구로 비유하자면 10억은 그 증시의 완벽한 자살골이고요. 그 2, 30억은 똥볼이라고 평가합니다. 만에 하나 50억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향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10억은 자살골, 2, 30억은 똥볼, 50억 유지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하겠다, 시위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지금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미 한번 뒤집었고 또 뒤집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장도 엄청 폭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었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지금 완전 반대되는 행보로 간 겁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을 자극한 측면도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6천억 원 이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 판매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다시 사들이는 매수세로 돌아섰거든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이 세제 개편 충격으로 날아간 시가총액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소비 여력을 8조 원 이상 감소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가 지금 1차로 민생 쿠폰을 한 8조 원어치를 지금 시장에 풀었잖아요. 소비 네. 증진을 위해서. 이 효과를 한 방에 날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당이 이제 오락가락하면은 이 정책에 혼란이 오고 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힘들게 예산 확보해서 소비 쿠폰 전 국민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게 말 한마디, 정책 하나 잘못돼서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정책 하나 낼 때는 신중하게 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김성태 대표님, 왜 민주당은 코스피 5천 만들겠다고 해놓고 관세 협상도 그들은 이제 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공감을 요 근래 얻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국민 통합 신용 안정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협치 정국을 만들어서 네. 국정 운영에 가장 큰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학성기 이야기했지만은 네. 사실상 이게 뭐 학성기도 박근혜 때 뭐 문재인 때 뭐 쭉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게 이제 50억으로 이렇게 50억으로 올렸다가 올렸죠. 그 이전에 문재인 때는 또 이게 10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는 또 되자마자 다시 문재인 정권 시절로 15로 되돌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관세 협상 그 결과물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쪽에 상법 개정하죠, 노란봉투법 개정하죠, 네. 거기다 세제 개편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곳간에 이제 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시의 수단이 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또 이렇게 주식 양도세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개미들 그 쉽게 말하면 그 뭐 저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 게 주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그래도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반찬값이라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거든. 맞습니다. 예?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억제하면서. 네.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뭐 정청래 지금 새로운 당 대표가 지금 항구령을 내렸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그릇 세게 지고 그 지금 현재 양도세 이걸 갖다 15로 떨어뜨리는 것도 이 부분도 당정간 협의를 거쳐서 나온 아니에요. 대통령이 재가가 있었을 테고. 당연하죠. 네. 이걸 이제 정청래 당 대표 자신이 이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야당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가리켜서 거친 언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의 정치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론 뭐 대통령의 재가도 있었을 테고 당정 간의 협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제 개편안을 주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진성준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개미핥기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비판도 했는데, 근데 정책 설계자인 진성준 의원이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이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한번 반발 때문에 실패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걸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는 건가요? 본인이 강하게?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번 거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결이 다른 게, 이번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걸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걸 늘렸고 50억으로 늘렸고 네. 그리고 거래세도 완화했고 이런 것들을 복구하는 과정의 차원에서 뭔가 진성준 의원이 좀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더 기준을 낮추고자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지금 금요일 날 폭락장에 이 세제 개편안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네. 영향을 미쳤겠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분명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요일 날 미국장도 같이 폭락을 했고요. 네. 조정 국면에 있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고, 어제도 0.9%, 오늘도 지금 오전 장이긴 합니다만 거의 50% 이상 오르면서 1.78%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50%포인트. 네,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50%면 엄청 오른 그렇죠. 거라서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3,200이 회복되면서 네. 1.78%가 회복됐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10%. 그 정도로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회복되고 있는 거라면은 이것이 오롯이 그 금요일 폭락장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 세제 개편안은 연말에 예상과 같이 다 함께 논의되면서 충분히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자들의 반발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뭐 조정이 됐든 복구가 됐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방식으로 의견이 될 것이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기준도 완화하고 그 대주주 기준도 50으로 늘리고 했을 때 코스피는 올라갔습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3천 천장 한 번 뚫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저렇게 침소봉대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저는 가당키나 한 것인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투자은행들에서도 국내 증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많이 냈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영향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네네. 홍콩, 미국 등의 이제 외국계 투자회사 또 투자은행들에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뭐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 뭐 이렇게 말한 곳도 있고. 뭐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세를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 어떤 코스피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3,2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회복한 이유는 사실은 뭐 여당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소식이 들린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 미국의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 증시가 떨어지는 거를 막고 반등을 조금 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잠시 숨고르기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정부나 이 여당에서 정책 역주행이 계속 지속이 되면 코스피 5천이 문제가 아니라 네. 3,000선이 깨질 수도 있다. 3,00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